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1년째 백수로 지내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은 식당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가끔 나가서 일 도와드리고 용돈을 받고는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 댁 옆에 누나네 부부가 살고 있어요. 5살 된 조카가 하나 있는데 아무래도 둘 다 맞벌이고 부모님도 일하시느라 바쁘다 보니 놀고 먹고 있는 백수인 저에게 누나가 부탁을 하더라고요. 조카 픽업 도와주면 용돈 줄 테니까 좀 해달라고요. 저는 딱히 할 것도 없었고 돈을 준다고 하니까 흔쾌히 알겠다고 했습니다. 크게 할 건 없고 조카 등하원 도와주고 누나네 부부 끝날 때까지만 잠깐 봐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남자 조카라 놀아주는 것도 크게 힘들 게 없었어요. 그냥 공룡놀이, 영웅놀이 같은 걸 해주면서 몸으로 놀아주다 보니까 할만했습니다. 처음 조카 등원을 해주러 유치원 버스 차량 올 시간에 나가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애들 등원시키는 아줌마들이 많더라고요. 그 중에 혼자 남자다 보니까 괜히 민망하고 창피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들 저를 힐끔힐끔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순간 아씨 괜히 한다고 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치원 버스가 와서 조카한테 인사를 하고 보냈고 공부를 좀 하다 보니 금방 조카가 끝날 때가 됐더라고요. 버스가 올 시간이라 조카를 데리러 나갔습니다. 나가보니 아침에 그 아줌마들도 애들 데리러 나왔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봤던 호질근한 모습들은 사라지고 말끔하고 어떤 사람은 화장도 했더라고요. 설마 남자인 제가 있어서 꾸몄나 싶었습니다. 저도 후질근하게 나오는 게 창피했는데 이 아줌마들도 그럴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조카가 삼촌 부르며 버스에서 내렸어요. 저는 그런 조카를 안아들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누나가 준비해놓고 간 간식을 조카 손발을 씻기고서 앉혀 먹였습니다. 맛있게 잘 먹는 걸 보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오늘은 유치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잘대며 떠드는데 귀여웠습니다. 이래서 다들 애 낳고 아이 키우는 맛에 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떠들던 조카는 놀아달라며 본격적으로 떼를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조카랑 영웅놀이를 하며 악당이 되어 몇 번을 총에 맞고 쓰러지기를 반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참을 놀아준 것 같은데 시간이 왜 이리 안 가는지 벌써부터 힘들어지더라고요. 육아라는 걸 너무 만만하게 본 것 같습니다. 조카랑 더 놀다 보니 누나가 먼저 퇴근하고 들어왔어요. 엄마다! 조카는 퇴근하고 오는 엄마가 반가워 신나서 달려가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또 참 안쓰러웠습니다. 한참 엄마랑 붙어서 사랑받을 나이인데 아무래도 현실은 맞벌이에 바쁜 삶을 살다 보니 종일 유치원이며 다른 사람 손에 맡겨졌다가 저녁 돼서야 엄마 만나 좋아하는 걸 보니까 내가 좀 더 잘 놀아줘야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나 왔어? 나 이제 집에 간다. 육아 이거 보통이 아니네. 고생했다. 쉽지 않지? 애 키우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워. 저녁 먹고 갈래? 아니, 그냥 빨리 집에 갈래. 내일 또 올게. 조심히 가. 조카가 짠하고 안쓰럽긴 했지만 어쨌든 엄마가 왔으니 저는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었습니다. 기가 아주 쏙쏙 빨리더라고요. 저는 그날 그대로 집에 와서 뻗어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알람 소리에 일어나 보니 벌써 날이 밝아 있더라고요. 저는 후다닥 씻고 누나네 집으로 가서 조카랑 있다가 버스 시간에 맞춰 나갔습니다. 두 번째라고 아줌마들이 말도 걸어주고 그러더라고요. 민호 삼촌이신가 보다. 어우, 잘생기셨네. 역시 아줌마들은 거리낌이 없이 말을 하더라고요. 왠지 더 부담스러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제발 누가 말 좀 그만 걸어주게 했으면 좋겠다 싶던 찰나 버스가 왔어요. 민호야, 버스 왔다. 얼른 타자. 저는 얼른 말을 돌려 조카를 데리고 버스를 타기 위해 서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차량 선생님이 내려 인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제 봤던 선생님이랑은 다른 선생님이었어요. 귀여우면서도 섹시한 외모에 저는 넋이 나갔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민호 삼촌분이시구나. 민호가 삼촌 자랑을 엄청 하더라고요. 아, 안녕하세요. 아, 제가 잠시 본가에 와 있는 동안 조카를 봐주고 있는데 녀석이 참 좋아하네요. 그렇게 그녀와 짧은 얘기를 나누고 그녀는 버스를 타고 떠났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여자가 조카의 담임 선생님이었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귀여운데 섹시한 느낌이 날 수 있는지 너무 제 스타일이라 계속 그녀가 생각이 났습니다. 조카 하원길에 그녀를 또 보고 싶은 마음이 가득이었는데 계속 바뀌는 건지 다른 선생님이더라고요. 아쉬웠습니다. 그러다 누나가 어느 날에 조카 영유아 검진 있으니까 오늘은 가서 일찍 하원시키고 영유아 검진 다녀오라고 하더라고요. 차키를 주며 차 타고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조카 유치원으로 직접 조카를 데리러 갔고 조카 담임인 그녀가 조카를 데리고 나오더라고요. 신경 써서 옷을 입고 온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녀와 많은 대화를 나누지 못해서 아쉬웠지만 그래도 얼굴을 볼 수 있어 좋더라고요. 조카 영유아 검진이 끝나고 조카를 데리고 부모님 식당으로 가서 누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오랜만에 친구들이 와서 술을 먹자고 해서 부모님한테 조카를 맡기고 나갔습니다. 아직 저처럼 취업 준비 중인 친구도 있고 이번에 취업을 해서 취업턱을 쏘겠다고 한 친구도 있고 그래요. 저도 얼른 이 친구처럼 정신 차리고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노는 게 더 좋네요.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맛있는 고기를 먹으며 저녁을 먹고 2차를 가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룸 노래방으로 갔어요. 친구가 오늘 자기가 풀로 쏘겠다며 노래방 직원한테 그러더라고요. 예쁜 애 3명으로 들여보내라고요. 저는 이 자식 취업했다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닌가 싶었지만 본인이 쏘겠다는데 제가 어쩔 수 있나요? 감사한 마음으로 먹어야죠. 술이 세팅되고 한 잔씩 하고 있는데 예쁜 여성 3명이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온 여자와 눈이 마주친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화장이 진하고 헤어스타일도 달라서 긴가민가 했지만 저를 보며 놀란 표정을 보니 조카의 담임이 맞았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저도 혼란스럽더라고요. 자, 얼른 옆에 앉고. 친구의 말에 다들 옆에 앉았고 친구가 그녀를 옆에 앉히려는 걸 저는 손목을 잡아 끌고 제 옆에 앉혔습니다. 뭐야? 네 마음에 드냐? 그래, 네 해라. 친구의 말에 저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고 말없이 그녀를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그녀의 몸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어요. 아무래도 겁이 나서 많이 불안한 듯 해 보였습니다. 다들 짝을 이루고 분위기가 올랐고 술을 따라주며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녀도 어쩔 수 없이 말없이 제게 술을 따라주었습니다. 한참 노래를 부르고 취한 친구 2명은 먼저 여자들과 일어나 보겠다며 나갔어요. 노래방에는 저와 그녀 둘뿐이었습니다. 민호 선생님 맞으시죠? 그녀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여기 있는지 물어봐도 됩니까? 제발 원에다가는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저 오늘 처음 나왔어요. 정말이에요. 오늘 처음 나온 거라며 우는 그녀가 안쓰럽더라고요. 엄마가 많이 아프셔서 병원에 계시고 아버지는 공사 현장에서 일하시고 저는 유치원에서 일하면서 돈 벌었었는데 아버지가 일하시다 다치시는 바람에 일도 못하고 아버지도 병원 신세에 있고 도저히 제 월급만으로는 감당이 안 돼서 저도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당장 돈이 급하니까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했어요. 그녀는 울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듣는데 너무 안쓰러웠어요. 그래도 이거는 정말 후회할 선택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이건 아니지 않나요? 죄송해요. 민호 삼촌 보니까 정신이 확 들더라고요. 한 번만 봐주세요. 근데 저 돈 벌어야 돼요. 제가 돈 안 벌면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너무 힘들어지세요. 너무 안타까워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따라 나와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노래방을 나왔습니다. 짧은 옷을 입은 그녀의 허리에 제 남방을 둘러주었고 사람이 없는 공원으로 갔어요. 제가 이런 말 하는 거 주제 넘을 순 있지만 다른 일을 하는 건 어때요? 충분히 다른 일 해서 잘 될 수도 있잖아요. 유치원 끝나고 다른 일 할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당장이 급한데. 요즘 배달일 여자분들도 많이 한대요. 저 아는 동생이 배달업 하고 있는데 제가 물어봐 줄게요. 그것도 본인이 하는 만큼 수익 가져가는 거라 잘하면 괜찮을 거예요. 배달 스쿠터도 제가 마련해 볼 테니까 이런 일 하지 마세요. 아이들 가르치는 일이 좋아서 선생님 되신 거 아니에요? 이런 일 하면서 아이들 보며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건 선생님을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제 말을 들은 그녀는 정말 눈물을 펑펑 흘리며 어린아이같이 울더라고요. 그런 그녀를 말없이 꽉 안아주었습니다. 그녀는 끄끄거리며 울면서 저에게 고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아니었으면 아마 나쁜 길로 빠져 계속 그렇게 지냈을 거라고요. 애들 보면서도 왠지 모를 죄스러운 마음에 제대로 지내지 못했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고 그녀와 저는 눈을 마주치고 그대로 서로의 입도 마주쳤습니다. 그렇게 따뜻한 키스는 처음이었어요. 전 그녀의 배달 일을 도와주었어요. 그녀도 유치원이 끝나자마자 와서 열심히 배달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의 힘든 모습을 보고 감싸 안아주면서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노래방에서 그녀가 저를 만나서 참 다행이라고 하는데 저도 그날 노래방을 가서 그녀를 만나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